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지? 모든 것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속칭 뭐라고 하냐면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는 뭐냐면 생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이 있고 멸이 있다. 생이 있고 사가 있다. 요 관계 속에는 뭐냐면 생과 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멸이라고 하는 거거든. 생하는 게 있고 멸하는 게 있고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전제돼야 될 게 있지. 뭐가 전제돼야 돼? 생을 기억하고 있고 멸을 기억해야지 이 변화값을 가지고 우리가 생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옛날엔 이랬는데 이거 이랬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 기억과 지금 기억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전혀 못 봤어. 옛날 걸 못 보고 지금 딱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인 줄 아는 거지, 그지? 그렇지. 비교 대조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네. 그렇지? 자, 우리가 무분별지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그런 절대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절대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전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그 전제가 뭐냐면 감각적 시간성이 타파야. 응? 감각적 시간성이 타파가 돼야만 그 절대의 무분별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성이 타파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선형적인 시간이 이렇게 있다. 내가 뇌 속에서 선형적인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라고 인식하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무분별지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겠지.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 우리가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상태를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거든. 찰나생, 찰나멸. 이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별이 있다는 거지. 분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뇌에서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기억과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지 그게 분별이 일어나는 거거든. 막연히 분별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단지 생각에만 접근을 했을 때 그린 거고 그것을 그 분별이 일어나려고 하면 뇌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성을 인지를 해야 되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쩌물려야만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시냅스가 활동을 하는 것, 그지? 활동을 하는 것을 인지 주체가 인지를 했을 때 그것이 분별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지. 이 시냅스와 저 시냅스가 발현되는 것 차이가 있지. 이 시냅스가 조금 전에 발현된 것과 지금 발현된 것을 다시 볼 때 뇌에서는 그것을 차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변화 값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그 변화 값을 가지고 세상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늘 그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면서 사는 거지. 세상을 그냥 인식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인식을 넘어서 해석의 범위로 가야지 생존이라고 하는 걸 담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선형적으로 시간성이 흐른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내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선형적 구조가 붕괴가 일어날까, 그지? 시간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 그지? 우리 머릿속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내가 구성해 놓은 거지. 실제 현상이나 이런 데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가 없잖아. 그지? 이 우주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식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해석을 붙여서 그런 거거든. 응? 그러면 왜 그런 인식과 해석이 붙었을까? 그런 것이 붙으면 뭐가 우리한테 유익이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것을 조금 좀 접근을 해서 그런 거를 근원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무작정 사람들은 마음 공부한다, 불교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실체적 진실을 접근을 못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굴러가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과 조건과 전제 조건이 뭐고 내 인식 조건이 뭐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다루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 무분별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들 생각을 해. 막연히. 무분별지가 뭔지를 몰라. 분별이 없는 세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분별이 없는 세계가 어떠한 거냐 이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내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모든 마음 공부나 모든 그 불교 공부나 뭐는 전부 다 뭐냐면 의식의 상태를 표현한 거지. 그리고 뭐냐면 연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태를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표면적으로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연기적 현상이 막 일어나. 근데 우리는 연기가 안 보여. 왜 안 보이느냐? 우리의 인식의 특수성 때문에 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응? 막 이게 막 흐물흐물하고 다 변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 혼란스럽지. 이거 사용할 수가 없지. 그지? 지금도 우리 그 주변에 있거나 내 몸도 그렇고 내 몸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 모든 사물도 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그런 변화를 우리는 눈치채지 못해. 그지? 내가 나이 먹는 것도 몰라. 사람들은. 내 세포가 늙어가는 것도 몰라. 여기 주름이 생겼을 때 주름이 생기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값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인식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특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뭐야? 연기적 현상의 단면적이지. 그지? 그지? 연기적 현상의 단면적이야. 그래도 그거를 내 마음속에 놓고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응? 근데 실제 그거는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랑 다르지. 뭐 우리가 뭐 이런 고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별로 이제 뭐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얼음을 얼려놓고 딱 봤어. 밟고서 얼음이다 그렇게 있는데 그 얼음이 그대로 있진 않잖아, 그지? 여름 되면 다 녹아서 물이 돼갖고 증기로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렸어. 나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없어졌는데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인 거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단면적을, 표면적을 딱 블록화해가지고 그거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붕괴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붕괴가 일어나야만 무분별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무분별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성이야. 시간성. 시간이 고정돼 있어. 1초에 딱 만약에 고정돼 있어. 1초 안에 뭔 변화가 일어나겠어. 그지? 2초가 됐을 때 1초와 2초의 변화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 내 마음속에 시간에 감각적 시간이 흐르는 걸 어떻게 해? 붕괴를 아예 시켜버려야지. 그럼 나한테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지. 시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때 바로 무분별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이 영역과 이 영역의 경계 바깥과 이 영역을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걸 딱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존재로서 어떤 이미지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응?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이거를 고정시켜줘야지. 고정시켜주는 것이 시간 배열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고정시켜주는 게 뭐냐면 감정인 거지. 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감정인 거지. 감정이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배열됐는데 우리는 그걸 볼 때 시간이 흐른다라는 인지 착각이 일어나는 거지. 감정이 다 붕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 시간성이 다 해결되는 거지. 해결이 되면은, 자, 생멸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야, 법.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연기라고 하는 건 뭐야? 법이지, 법. 응? 법칙이잖아.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잖아, 그지?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 응? 굴러가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감각적 시간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럼 법이 굴러가겠어, 안 굴러가겠어? 나한테는 안 굴러가는 거지. 그치? 안 굴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멸의 관계야, 그지? 그지? 부모가 날 낳기 전에, 생멸이 있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분별이 있기 이전의 상태지, 나는. 응?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살아서 우리가 몸이 있을 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실은 전부 다 여건을 하나씩 갖고 나온 거야. 불성이라고 하는 여건을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여건을 가지고 그 여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여행을 안 해. 응?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아야 되거든. 내가 무분별지에 도착을 해서 무분별지를 충분히 알아야 돼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이 기약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 환생도 환생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매일 겪는 모든 것들이 다 환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응?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겪는 것들이지. 그게 다 환생이야.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잖아. 응? 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반복되고 몸이 없을 때는 또 몸이 없는 대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 그렇게 그걸 딱 끊으면 어떻게 해? 그런 괴로움들이 많이 사라지겠지. 응? 그지?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패스포드는 몸이 있을 때만 유효한 거야. 몸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몸이 있는 이유는 왜 이 저승보다 이승이 좋으냐라고 하면은 몸은 내가 3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3차원에서 그걸 해결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해결을 본다는 얘기 뭐냐? 3차원에서 4차원이 뭐야? 시간과 공간. 3차원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잖아, 그지? 그 시간만 빼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같다고 그러잖아, 그지? 분리해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 맞아, 분리해낼 수가 없어. 물리는 그래.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시간만 딸로 분리해낼 수가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물리학의 최고조로 올라가면은 시간이 붕괴되는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가 있어. 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붕괴되는. 아직은 이제 우리 물리학에서 그런 걸 발견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 일단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분별죄를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법 위에 서는 거잖아, 그치? 스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우리는 신들마저도 어찌게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공부를 한다. 그지?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법칙을 얘기하는 거. 무분별죄 도착하는 거야.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몸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몸이 없으면 꽝이야. 그래서 몸이 있을 때 열심히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왜 공부가 잘 안 되느냐. 그런 이치는 탐구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깨달음을 깨닫겠다.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거든. 근데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려고 하면 신체 반응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거든. 감정적 대응은 전부 다 신체 반응이거든. 그지? 그게 완전히 소멸이 돼야지 이제 그게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은 그래서 스님은 크게 중요하게 치질 않아. 그 뭐를 중요하게 치냐면 열반. 그 상태.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로 그냥 사는 거야. 적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래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수멸정이라고 표현했어.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멸한 자리라고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니르바나가 사실 더 맞는 말이야. 깨달음보다는.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내 얘기를 들어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뭐야? 과거의 사건에 내가 매몰돼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과거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재를 결정하게 된단 말이야, 그지? 다 그렇잖아. 현재에 와서 작용하잖아, 과거가 전부. 인간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뭐를 깨달았다고 치자. 깨달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현재에서도 계속 그 깨달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트라우마와 다를 바가 없지. 이해가 돼? 네. 자, 병리적인 트라우마는 내가 생활을 못하지만 이 사람은 하얀 트라우마야. 너무 깊은 트라우마가 있어. 그 트라우마를 계속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그지? 둘 다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옛날에 내가 뭘 깨달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과거의 하얀 트라우마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야. 정법은 자기가 깨달은 걸 기억을 못 해. 그죠, 학습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기억을 소환하다 보면 아, 옛날에 뭔 경험을 했어라고 하는 건 있지. 네. 하지만 중간중간 수없이 깨달았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가 않지. 그죠? 그게 진정한 공부야. 기억을 하고 가는 게 아니야. 기억의 소스를 강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 감정체가 붕괴가 안 일어나면 계속 그걸 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막 자기가 뭘 깨달았고 뭐를 느꼈고 뭘 했다는 거를 무슨 서사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하얀 트라우마에 걸린 거야. 얘기하는 거지. 깨달음에 대한 히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럼 그 얘기했다는 자체는 뭐야, 그 사람이? 아직도 그 하얀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다는 거지.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존재할 수가 없지. 상수멸이 됐는데 어떻게 깨달음에 대한 느낌이 있겠어. 그 대신 뭐 정보는 중첩되어 있지. 그 정보를 강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감정의 밀도가 높아야 되잖아. 감정의 밀도가 다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정보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 존재하지 않지. 네, 존재는 하는데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중첩돼서 존재하는 거야, 나한테는. 응? 중첩돼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야, 정보가. 근데 너무 희미해서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응?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는 시간성이 자꾸 끊어져 버린 사람들은 내가 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을 선형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지금 수십 년의 마음 수련과 이성적 통제가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모든 인간의 감정을 이성적 통제로다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통해서 깨달을 수는 없거든. 뭐 알아지는 것들이 있겠지. 잔잔하게 깨닫는 게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건 아니니까. 그지? 완전히 세상의 어떤 그런 거랑 완전히 뚝 떨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랑 안 떨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지? 돈이 필요해.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해. 근데 돈에 막 집착을 해갖고 필요한 것과 그냥 필요한 것과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마음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과 막 집착으로다가 막 불안하고 막 집착이 개입돼서 판단하는 거랑은 다른 거겠지. 차원이 다르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상하고 인연을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가끔 이제 할 때가 있잖아. 그거는 뭐냐면 세상하고 인연을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착된 마음을 끊어내는 거지. 세상하고 어떻게 인연을 끊겠어? 난 이상은 세상하고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산속에 살아도 세상이니까. 그렇죠. 산속에 살아도 세상이고 밖에 나가 살아도 세상이고 산속에 살아도 세상이야. 세상에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는 보통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다 헤아려서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요.
헤아리고 생각하고 지식을 쌓아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하나의 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많이 안다 이거지. 응? 그 깨달음은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깨달음은 되는 거지 아는 게 아니야.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만 오히려 잘못 알아가고 집착하는 순간에 거기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야. 알미. 이 정보는 굉장히 중립적인 거거든. 그지? 그죠. 해석이 응. 우리가 각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립적인 정보가 편견으로 자리 잡는 거거든. 그 편견을 만들게 하는 동력이 바로 감정이거든. 나의 감정. 그 감정을 다 떼내고 나면 정보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굉장히 정보는 편향성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정보는. 모든 정보는 그런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거야. 그냥 그 정보를. 그래서 그 정보가 편향성과 집착성이 없는 상태, 가장 중립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무분별죄야. 그래도 이제 인지적으로 사람이니까 안 됐다, 슬프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슬프다, 아 마음이 안 됐다,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됐지만 그 돌아서서 나왔을 때 그 중립이 돼버린단 말이야. 응?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됐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보에 내 의지가 주의를 통해서 촉을 하게 되면 신체 반응이 일어나고 그걸 1차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 이성이 개입을 해서 인지가 개입을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가 그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지. 정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는 거야. 우리의 공장 속에서 정보가 가공되는 방식이야. 근데 순식간에 이게 통합적으로 번쩍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지만 이걸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보가 우리 마음에서 가공되는 순서야. 이게. 그래도 이 시스템이 치명적 오류. 왜 공부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자꾸 재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깨달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 인지를 가지고 자꾸 내가 생각으로다가 가늠을 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뭘 하려고 하고 자꾸 그래. 진정한 내가 깨달음에 이르거나 어떤 그 괴로움이 소멸하려고 하면 뭐냐면 1차 해석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1차 해석이 일어난 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화살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재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계속 붙잡고 가는 게 두 번째 화살이야.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은 오바로 그치듯이 맞는 건 뭐냐? 내가 계속 그 생각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을 어쩔 수 없이 맞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실제는 첫 번째 화살을 안 맞아야지 두 번째 화살이 자동으로 안 맞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신체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신체 반응이지. 그 신체 반응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 누가 죽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정보잖아. 자극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몸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반응이 일어나야지 내가 슬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반응이 안 일어나면 슬픔이 없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 젊은데 안 됐다. 그지?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감정 반응이 아니라. 그래도 슬픔은 있어. 왜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 부정적인 감정은 다 이렇게 결속이 잘 되는 반면에 그런 감정들은 다 결속이 잘 안 돼요. 기쁨, 희열 이런 결속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느끼고 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좋은 기억만 남는 거지. 응? 그 되게 기분 좋았던 걸 그대로 느껴봐. 그건 못 느끼는 거거든. 그걸 떠올리니까 기분이 좋았으니까 새로운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 감정은 그대로 못 느끼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금 깨달은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 이유가 왜 안 나오느냐면 우리가 그 1차 해석에서 2차 해석, 2차 해석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변계소집성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변계소집성. 변계소집성, 통밥을 굴려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지식을 쌓으면서 하는 것은 여기서 해야 돼. 하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걸 통제를 하려고 하면 여기 1차 해석, 신체 반응이 반응점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오염됐다고 하거든. 물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물든 거는 뭐가 물드냐면 과거가 현재를 물들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현재를 재해석한다는 뜻이거든.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지금 나의 현재에 뭘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가치관. 응? 관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전부 다 지금에 형성된 게 아니라 어떻게 과거가 현재를 오염시키는 방식이지. 과거에 오염된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오염됐다라면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오염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으로 얼룩진 걸 오염됐다고 하는 거야. 이 감정이 개입돼 있는 거를 오염됐다고 하는 거지. 뭐 나쁜 생각을 했다고 오염돼 있고 뭐 좋은 생각을 했다고 오염돼 있고 그건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거기에 어떤 감정이 붙었느냐가 실행의 동기가 되는 거거든. 나쁜 생각을 했어. 실행을 안 했어. 무슨 상관이 있어? 나쁜 생각을 했어. 혼자 막 누구를 막 해코지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럼 해코지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피해는 지가 입고 있는 거잖아. 그지? 나쁜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신체 반응의 호르몬이나 이런 거는 직격탄을 지가 다 맞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를 해야겠다 이 생각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없는 거지 생각은. 근데 뭐 어떻게 돼? 거기에 감정이 실릴 때 내가 반응하게 되는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 감정이 실릴 때 어떻게 해? 바로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동력이 되는 거지. 응?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거지. 그럼 후회를 하게 되겠지. 후회하지. 감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지만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인지적으로. 근데 이거 내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똑같아.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어떻게 돼? 감정이 붕괴가 일어난 상태에서 하는 거랑 감정이 붕괴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또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지. 응? 감정이 만약에 나쁜 생각을 했다가도 감정이 붕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내가 미운 생각이 있어갖고 그 저놈 내가 미워갖고 어떻게 해코지 할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근데 미운 생각이 내가 그 미운 감정이 다 빠져버렸어. 그냥 밉다는 생각만 있어. 그러면 그 해코지 할 생각이 나겠어? 현재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생각으로만 그걸 하고 뭐 관찰자가 어떠니 저떠니 물론 관찰자도 매우 중요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자면 잠에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내가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꿈속에서 움직이는 내가 있잖아. 그걸 전체 화면으로 보고 있는 내가 있잖아. 그 어느 놈이 나냐 이거예요. 그렇지? 다 나지. 근데 지배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전체 화면으로 보고 있는 놈이 힘들지. 그러면 그 놈이 막 도망가려고 뛰는데 다리에 걸려 뭐가 힘들어. 그럼 내가 보고 있는 놈이 힘들지, 그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렇게 꾸는 꿈에서는 관찰자가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상태가 된 거지. 자, 그럼 나중에 공부가 쭉 되면 어떻게 되겠어? 설사 뭐 꿈도 잘 안 꾸지만 만약에 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3인칭 시점이지. 자, 근데 그렇게 꾸게 되면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보게 돼. 자, 지금 우리가 1인칭 시점에서 보잖아, 이렇게 앞을. 응? 자, 꿈을 꾼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각자가 3인칭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응? 근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꿈속에서도 1인칭 시점으로 보게 되고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꿈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그게 안 돼 있으면 공부가 덜 됐다는 거지. 꿈속에서 막 허황된 걸 꾸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꿈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응?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가 덜 됐다. 다른 게 펼쳐질 수도 있어. 현상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현상이 꿈속에서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행동할 때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을 하느냐,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전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꿈속에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꿈 안에서도 1인칭으로 보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은 스스로 점검해도 꿈꿔보면 알아. 저는 공부가 됐나 안 됐나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꿈 해몽을 되게 좋아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영적인 종목적이라. 근데 그거는 이제 무의식에서 아래아식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나 불안감이 있으면은 그게 투영되는 거죠. 꿈속에서. 뭐 그 의미가 없다 있다.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기분 나쁘면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기분 그래도 괜찮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찝찝하면 안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꿈이 막 꿈에 매달려가 맨날 다 꿈꾸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감정도 물리적으로 봤을 때 감정도 하나의 어떤 물리성을 띠고 있고 전하를 띠고 있거든. 감정도. 그럴 때는 감정도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묵직한 감정이 있으면 그렇죠. 시간을 시간이 이제 느리게 흘러가는 거야. 우울증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잖아. 하루가 1000년 같았다. 그게 느껴졌다. 그게 뭐냐면 감정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 감정도 한번 생겨나면 가의 특성인 거예요. 뭐든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는 뭐든지 생겨나면은 그 형태를 보존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이 형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지? 유지하고 하는데 자연은 뭐가 만들어지면 생자 필멸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서서히 감가가 일어나는 거지. 응? 감가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체르노빌 원자 폭탄이 원자료가 터졌어. 근데 그게 만약에 감가가 안 일어난다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것이 점점 반감기를 이렇게 없어지고 공장에 새로운 공장 저기 하니까 말이야. 거기 공장에 뭐 갖다 놓으면은 볼트 너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감가가 되면 또 갈아 껴야 되고 하는 거잖아. 그게 계속 있지를 않잖아. 이렇게 모든 것은 다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향상성이 있지만 조건부로 있는 거예요. 자연의 풍화와 이런 걸 맞아가지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감가에서 끝내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플러스 또 지금은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봐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그게 안 없어지는 거지만 이 지구의 시각으로 보면은 언젠간 없어지는 것들이거든.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서 관성이 있고 모든 것은 다 질량을 갖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감정도 중력에 의해서 괴로운 감정은 시간이 오래 흐른다. 이건 생가멸이잖아. 탄생가멸. 바로 선형적인 시간, 찰나생멸이 존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 현상이 이렇게 저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계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네가 봄을 기억하고 있고 가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억을 없다면 그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겠어? 무분별지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흐른다는 생각을 하겠어? 하지는 못하지. 그지? 시간이 흐르지 않아. 나 자신은 인식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기억을 통해서 선형적인 시간을 내가 재구성할 수가 있지.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를 재구성하지. 하지만 무분별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는 걸 확연히 깨달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 안 흐른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기억이 그냥 투명한 유리처럼 기억이 존재해야 돼.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도 인지만 하는 거예요. 떠올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형상도 그 기억으로다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절상이 딱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 그렇지, 처음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쭉 밀고 들어가 봐 그런다고. 쭉 밀고 들어가면은 기억이 거기 뒤에 앉아 있다고. 응? 그 기억을 가지고 그때 이게 파란색이었고 노란색이었고 뭐색이었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나중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거를. 절상이 됐을 때 감각적 절상이 딱 일어나니까 상상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상상이 안 되는데 계속 밀고 들어가 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밀고 들어가 봐 한다고. 인식을 밀고 들어가 봐 한다고. 밀고 쭉 들어가면은 거기에 기억이 있다고. 그냥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억에 대한 어떤 좋고 나쁜 감정은 없는 거지.